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할까요? 네, 따뜻한 소식인데요. 네. 치매에 걸린 90대 할머니를 구한 백구, 전국 최초로 명예 구조견이 됐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섰다 실종됐던 93살 김 할머니를 지킨 4살 강아지 백구. 구조되는 순간 끝까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던 백구가 오늘은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온순한 표정의 백구에게 꽃다발과 함께 반려견용 축하 케이크가 전달됩니다. 전국 최초로 명예 119 구조견에 임명된 겁니다. 충남소방본부는 40시간 넘게 탈진한 할머니를 지켜낸 백구의 공을 인정하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백구를 명예 소방교에 임명했습니다. 거주할 집에서부터 사료와 옷까지 백구를 위한 푸짐한 선물까지 전달됐습니다. TJB 뉴스 이후 백구의 소식은 국내 수백 개 매체에서 소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CNN은 주인을 살린 강아지가 명예 구조견이 됐다는 제목으로 비중 있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4살 백구는 개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유를 보여줬고 모두가 지친 때 백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또 ABC와 NBC 방송, 워싱턴 포스트 등도 한국발로 백구의 소식을 일제히 타진했습니다. 네, 백구가 명예 구조견이 되고 또 이 세계적인 방송에도 이렇게 언급이 소개가 됐는데 이 할머니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에 직접 오시진 못하셨지만 가족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이게 나이도 있고 하셔서 아직은 병원에서 몸을 회복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백구를 그렇게 찾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병실에서도 백구만을 그리워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백구와 영상 통화도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병실에서도 백구를 찾는다고 하니까 빨리 할머니가 완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백구 소식이 사실 저희 TJB 뉴스를 통해서 또 저희 TJB 뉴스와 또 SBS 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좀 자부심도 들고 그러는데 백구가 이제 명예 구조견으로 이제 됐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명예 119 구조견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실질적인 활동 같은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이긴 한데요. 나름 계급도 부여가 돼가지고요. 8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 소방교 계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8급? 예. 그래서 또 선물도 받았는데 이제 부상으로 이제 충남도에서 계집과 사료, 간식 등들을 이제 제공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용 케이크를 만드는 곳에서 이제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선 백구에게 꼭 자신이 이렇게 케이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무료로 이렇게 케이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백구가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할 텐데 또 행사장에서는 그 굉장히 영특한 개라 그런지 아주 의젓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성격 자체가 이렇게 좀 차분한가 봐요, 걔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행사장 취재를 가면서 걱정도 됐었던 게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라 개다 보니까 이건 낯선 환경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짖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지를 않더라고요. 어머님께 여쭤보니까 백구가 워낙 온순한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아은의 할머니와도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백구가 또 개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고 좋다고 합니다. 마을 동네 개들 사이에서도 이 백구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에게나 개들에게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도 개는 확실한데요. 이렇게 의젓한 양반개인 것 같은데, 자, 이 CNN하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에서도 이제 이 백구의 기사를 다뤘고, 그래서 K-팝처럼 한국계의 우수성 이 K-도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또 인기를 얻게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전국적으로 또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개의 안전이나 이런 건강 같은 게 또 혹시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구가 명예 소방교가 됐을 그 행사장 당시에서도 따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도 백구에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주목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나 사람에게 좀 스트레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리 백구가 궁금하고 또 관심이 가더라도 이렇게 마음만으로 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제 백구와 할머니의 그런 우정을 응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백구를 또 촬영한다고
예. 뭐 많은 또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당시에 취재했을 때 충분히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문의하시면은 굳이 백구를 괴롭히지 않아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재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팔아주겠다며 마스크를 가져간 뒤에 구매 대금을 이제 가로챈 한 유통업자에 대한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여 개 업체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남 아산 영인면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지난 1월 유통업자 A씨가 대기업 등에 마스크를 납품하겠다며 마스크 1,300만 장을 구매했습니다. 대기업에 구매 의향서까지 보여주며 계약금 3억 7천만 원 정도를 먼저 건넨 뒤 일주일 이내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장당 200원에서 250원 정도의 제품을 받아간 A씨는 장당 60원까지 금액을 낮춰 이른바 땡처리로 물량을 소진해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잔금 21억 원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가 할인 판매로 기존 고객사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결국 업체는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에 마스크를 팔겠다며 구매 의향서를 보여주며 마스크 600만 장을 납품받았습니다. 이후 구매 금액의 절반 금액에 도소매업자들에게 마스크를 덤핑 판매한 뒤 마찬가지로 대금 12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대량 생산을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고 마스크가 많이 쌓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참 악질적인 사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그 말이 맞는데요. 먼저 마스크 업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이번 일을 네.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현재 마스크 업계는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마스크 대란까지 일어났던 과거에 이제 뭐 생산 공장이 추가로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또 일부 어려워진 그 업체들이 쌓아놓던 그 재고를 굉장히 헐값에 판매하면서 네. 기존의 업체들도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통업체와의 그런 계약 관계가 무척 중요해졌는데 이런 어려운 점들을 파고들어서 발생한 피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선입금을 일부 좀 준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잔금을 이제 주지 않고 다시 그 잔금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결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사람, 이 A씨란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일어난 일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전국에 다양한데 그 피고소인은 바로 한 곳, 보도에 나온 바로 유통업자 A씨입니다. 아, 저희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이 회사 저희 보도국으로 이제 나도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전화가 몇 차례 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경찰에 접수된 것은 10여 건이지만은 그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업체당 뭐 수억 원에서 또 많게는 뭐 수십억 이렇게 피해를 보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폐업한 망한 업체까지 있더라고요. 그 이 업체들이 좀 이 피해를 회수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게 녹록지가 않은데 일부 업체에서는 그 유통업자 A씨가 가져갔던 마스크를 그중에서 다시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마스크를 다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부이고 이미 헐값에 판매된 마스크에 대해서도 지금 대금을 받지 못한 게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 본인의 업체에서 생산한 그 마스크가 다른 곳에 헐값에 판매가 되다 보면은 평소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곳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고 또 그쪽과의 이제 거래가 끊기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이 업체에게는 그 대금뿐 아니라 그 추가적인 피해 상황도 무척 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아직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어느 한 곳으로부터 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지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 구제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그 마스크를 이제 제가 팔다가 이 양반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휘저어버려서 헐값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다 같이 모두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가 이렇게 더뎌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형사 사건이 아니라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그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또 쌍방에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네. 유통업자 A씨 측에서도 먼저 해당 업체들이 먼저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서 관련 혐의들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피해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또 전국적인 피해자들도 많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마스크 자영업자들 참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예.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